글쎄요, 그게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주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꼭 연말만 되면 공사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버스가 하나가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고서 먹는 양육이.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자, BIC 예산감시위원회 오늘도 어김없이 부산시 예산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부산시청 옆에 그 자리 그대로 다시 또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부산시가 그거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말 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 업체 장사를 한 거예요? 예. 장사를 한 거죠.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잖아요. 확인을 못한 건지 못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대목. 저희가 지금까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부산시 예산을 아주 세밀하고 날카롭게 또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창수 소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산의 총 얼마죠? 총액이 예, 민자도로 4,700억, 버스 준공용재 1조. 1조 4,700억 다뤄봤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정창수 소장님을 자꾸 저희가 숫자 변태 그래서 2회까지 제가 불렀는데요. 그게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끝마쳐야 되고 하니까 좀 순화된 다른 별명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숫자 알파고. 마음에 드세요? 마치 기계처럼. 숫자 덕후. 덕후도 괜찮은데 받으시겠어요? 뭐 좋습니다. 예, 업데이트되고. 예. 근데 점점 더 기운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성수님 어떠셨어요? 지금 표정 더 좋아지셔가지고. 여기가 제 의회 사무실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이 자리를 종종 와서 이 자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오시는 건 좋은데요. 요 네. 뒤에 요거 네. 세트 네. 이거 없어집니다. 그렇습니까? 편한 느낌이 있을 텐데. 예. 역시나 또 우리 안홍구 전 청장님 하면 또 은닉재산 어떤 추적자, 프로파일러, 심하게 말하면 킬러 전문이거든요. 저때 지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오늘도 빅벙커로 찾아오신 새로운 예산감시위원이 계십니다. 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십니다. 양은진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은진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은진 세무사님이 안홍구 대표님, 전 청장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예. 어째서요? 힘든 상황에서 정말 용기를 내주신 공무원이잖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유명한 플랜다스의 그렇죠. 개주이시고. 개주시. 어떻게 답사 한번. 정말 여기 와서 동업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종업계. 이런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을 여기서 만나뵈서 저도 상당히 네.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 국세청장, 네. 세무사.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은진 세무사님은 굉장히 똑순이 이미지가 있으세요. 똑 그런가요? 부러지는 느낌? 알뜰해 보이지. 부드럽고. 예산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또 양은진 세무사님이 미리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네. 우리 시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출해 놓은 시장이라든지 또 시의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그들이 임명한 고위공무원 네. 이런 분들에게 맡겨놓았는데 실제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막장 드라마잖아요. 주인은 소외되고 없고 머슴들의 이런 사익 추구라고 하는 것들이 돋보이는 네. 이거 배신의 역사 아닙니까? 네.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직접 나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까 부드럽다고 얘기했던 거 취소하겠습니다. 사실 관계되시는 분들 혹시 이거 보고 있다면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은 단단한 각오를 보여주셨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산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액수는 바로 짜잔. 좀 세주세요. 숫자 알파고님.
500억입니다. 500억. 또 지난주 1조까지 하다 보니까 500억은 또 굉장히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드는데 오늘 뭐 좀 부드러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주에 1조까지 다루면서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네. 돈이 많으니까 할 얘기 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500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오늘 다뤄야 될 이 숫자에 관련된 일은 이미 써버린 예산과는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건 미래 예산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나눠야 될 얘기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 실제로 아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네, 얘기는. 네. 이게 500억 원이면 부산 시민 1인당, 저기 1인당 또 나누는 거 좋아하잖아요. 1인당 나눠주시죠, 알파고. 14,400원이요. 빨로. 진짜 알파고. 이 돈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500억 원이면 부산시 예산에서 총 차지하는 게 얼마큼 될까요? 500억이면은 부산 시내 중학생들을 한 해 동안 무상급식 할 수 있는 자금 그 정도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니까 또 실감이 확 나네요. 네. 또 저희가 힌트 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오늘 의원님 준비 잘한다 그랬죠? 네, 네. 한줄평도 그렇고. 오늘은 예,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지난번엔 예. 지난주엔 제가 먼저 했으니까. 자, 힌트.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것. 시민의 꿈에서 애물단지로 변한 거. 네, 이제 저거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파격적이다. 궁지에 몰린 의원님이 이걸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뭐 생각하셨어요? 동물? 지난주에 또 토큰, 동물. 에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기로에선 예산 500억 원의 정책. 바로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 파크입니다. 2014년 개장 당시엔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실제 연평균 입장객은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부산 안에서 이렇게 뭐 큰 동물들, 코끼리나 기린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더 이상 또 다른 에버랜드에 비하면 너무 이게 열악하니까 동물원이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좋긴 한데 언덕이 많아서 애기 데리고 올라가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이렇게 부산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동물원을 오는 2020년 부산시가 500억 원으로 사야 합니다. 부산 시민이 낸 세금 500억 원. 이만큼의 돈을 동물원에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 파크였습니다. 아까 부산에 하나밖에 없다. 네. 부산시청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동물원만한 데가 또 없으니까요. 개장 초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산 뭐 최초의 동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컸고 개장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동물들을 보고 가족들과 많이 아마 방문하시고 찾아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그 시민들이 고마워하는 정서였다는 얘기까지도 들었거든요. 개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예, 이것을 마치 시민들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공론화가 이미 돼 있던 거죠. 예. 예. 이성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도 성지곡 동물원이 2005년에 폐업하고 난 뒤로 계속 없었고 막 기다렸단 말이에요. 개장 첫 해에만 다녀간 분들 숫자가 한 70만쯤 되었고요. 예. 의원님하고 우리 형사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봤는데 사실 제일 비싸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이고 대전 오월드 같은 경우는 10,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19,000원이에요. 비싸네요. 비싸죠.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이렇게 셋이 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54,000원이에요. 상당한 금액이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좀 참고로 서울대공원은 식물원도 가고 거기 들어가면 다 한번 들어가면. 네. 예. 자,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부산하고는요? 저 서울은 이제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네. 영민에 있는 에버랜드가 있고요. 대전에는 오월드 동물원이 있고 네. 강주에는 우치 동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치동물원은 무료라는 예, 무료로 얘기를 지금 예, 운영하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인데. 무료죠. 또 대체적으로 시가 대부분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그러네요. 근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께서 이게 어떤 뭐랄까 전무후무한 예산이다, 네. 전무후무한 케이스다 그런 예산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얘기예요? 이 재정 공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지역의 예산을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해주고 기업들이 공시하듯이 예. 그런 게 있는데 부채나 채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는데 매수 의무 부담이라고 항목이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동물원을 네. 한마디로 해서 사주겠다는 거를 약속한 거죠. 사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주겠다라는 조건에 이것을 져주는 거죠. 그 조건을 그러니까 부산시가 수락 내지는 뭐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동의안을 의회에다 낸 거고요. 그래서 그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됐고 그 금액이 네. 500억이다. 네. 그렇죠. 하면 민간업자가 하면 하고 시가 하면 하는 거지. 이거 왜 애매한 계약을 왜 했을까요? 아까 매수 의무 뭐 부담 뭐요? 매수 의무. 그러니까 아마 시의 입장은 이렇게라도 해야 동물원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것에 대한 한번 타당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파크의 동물원은 아니, 또 바꿔줬습니까? 예예. 제가 이제 날이 갈수록 조금 전문화가 돼갖고요. 이런 걸 갖고 나와야 좀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이 보면은 원래 처음에 2004년도에 부산시 검토는 이 숫자만 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지금요. 이 면적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원래 부산시가 계획은 이렇게 크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체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줄은 더파크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동물원을 짓기 전에 갔을 때는 동물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들의 그 사육하는 안이 넓게 충분히 이렇게 갖춰서 한다라는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했는데 최근에 가봤을 때는 이게 동물원인가 그냥 명의만 빌린 동물원처럼 그 계획 보니까 굉장히 줄었네요. 원래 많이 검토했던 거에 예. 70분의 1 정도로 이제 생겼어요. 원래는 이 자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자리를 많이 찾았는데 마땅하게 찾지 못했고 부산시도 처음에 마음은 동물원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2012년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지역이 동물원으로서 입지 여건이 맞지 않다. 접근성이라든지 언덕이 높아가지고 예. 아이들이 손을 잡고 어른들하고 가는데 뭐 숨이 불편하다던가, 가파를 예. 정도의 그 지형적인 어떤 여건이 안 맞다. 한마디로 동물원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반응들이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별론데요. 근데 이 동물원을 왜 부산시가 500억을 주고 사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건가요? 최초에는 성지곡 동물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동물원이 사실 거의 폐업을 하고 네. 그걸 인수한 곳이 더파크라는 곳이었어요. 네. 실제 그 땅값은 한 29억 정도, 네. 30억 정도로 네.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매입할 때는. 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실제로 공사는 착공을 했지만 중간에 거의 흐지부지 된 거예요. 네. 또 돈이 다 사라지고. 네. 이제 더파크 대표가 이런저런 일로 뭐 횡령이니 이제 관광개발진흥기금 네. 100억 받았다가 뭐 26억 정도를 횡령했다는 그런 네. 사건들도 있고 회사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도를 다시 부산 시민들의 이 동물원에 대한 염원은 있다고 해서 네. 부산시에서 그럼 누가 이제 다시 이걸 할 사람을 찾는 게 이제 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삼정 기업이 들어오면서 삼정 기업하고 더파크하고 부산시하고 삼자가 협약을 맺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거냐. 공사를 할 금액을 이제 예상 금액으로 한 500억을 이제 PF를 일으킨 거죠. 네.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럼 부산시가 대신 갚아줄게, 사줄게 이렇게 된 거죠.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유례 없는 아까 매수 의무. 예, 의무라는 그 예. 조항이 들어가게 된 네. 것인데 예, 얘기는 결국엔 그쪽으로 다시 돌아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얘기가 좀 희한하니까요. 매수 의무청. 2005년에 동물원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2014년 개장을 했으니까 거의 9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허비를 했죠.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람잘 없는 동물원 더파크. 이번엔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2005년 10월부터 2014년 4월 개장까지
동물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산림훼손과 불법 시설물 설치, 그리고 국가기금 횡령과 공무원 금품 로비 의혹으로 동물원 시행사 대표들이 잇따라 구속 또는 입건됐습니다. 지난 2012년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동물원의 첫 시행사인 더파크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더파크 국감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공사 시행이 몇 프로겠죠? 전체 공정률을 70% 준다고 봅니다. 자, 이게 철근 몇 개 세워놨죠? 이 공사를 하려고 전체 인건비가 73억 든다는데 이미 60억 이상이 지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10%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이미 70몇억에 60억 이미 지출됐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다음 저희는 유령 건물 지어놓고 정부 예산과 부산시 예산을 담보로 해서 일종 유령 기업입니다. 지지부진한 더파크의 공사는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애초부터 동물원 사업을 맡을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받을 때 회사의 수익금이 800만 원이요. 8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600억의 채무를 지는 이 국가공사를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한 동물원 공사를 추진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파크는 유령 기업 비슷합니다. 더파크는 수익금의 7,500배나 되는 빚을 진 채 동물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후 2012년 동물원 시행사는 더파크에서 지역건설사인 삼정기업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삼정기업도 부실기업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삼정기업이요. 도급 순위가 전체 328입니다. 그리고 한국기업 데이터의 삼정기업 기업 분석 보고서라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 잘 들으세요. 부실 채권, 장기 재고 등 자산이 부실화 가능성 및 부실 자산 유동성 평가가 필요하다. 영업장 자금 부족으로 자산 매각 등 내부 자금 및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분식 회계 가능성이 있다. 삼정기업이 2004년 동물원 설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처음 부산시가 목표로 잡은 한 해 입장객은 234만 명. 하지만 동물원은 계획대로 설립되지 않았고 현재 삼정 더파크의 연평균 입장객은 약 30만 명. 부산시 초기 목표 수치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할 때 첫 해 45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7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홍보했죠. 3일 외계백은 투자 소개서에서 보면 350만 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풀려진 기대와 달리 부산 시민에게 남은 것 2020년에 세금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사야 한다는 의무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시가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시가 좀 매수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우리 시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해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전혀 어떤 부담을 진 거는 없는 그래서 지금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500억에 대해서 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원래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일단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동물원 사업이 저도 일본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이 동물원에 가보면은 이게 교육 사업이고 거의 수수료는 한 30% 40% 수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공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에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사달이 났다 보거든요. 네, 정말 참 다사다난했던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작부터 참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은데 맨 처음 시작한 더파크라는 회사부터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의원님.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에서 2000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게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본금이 1억 원 정도의 회사였어요. 1억 원 정도의 회사가 어떻게 2004년에 부산시에 우리 동물원 학교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산 부풀리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냐면은 2000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산 재평가를 해서 네. 토지를 80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4억밖에 안 되거든요. 공시가격. 예. 감정평가로 80억이 나왔는데 재평가 차액이 이제 44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44억 정도 되는 재평가 차액을 아마 자본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이걸로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45억인 회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물타기 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실황은 똑같은데 네. 평가만 올려가지고 그렇죠. 올리는 거죠. 예. 큰 규모의 회사인 것처럼 이제 페이크를 해서 부산시를 상대로 이제 그 제안을 장사를 하고. 한 거예요? 예. 장사를 한 거죠. 상대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관광진흥 자금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대출도 받고. 그게 얼마냐 하면은 각 약 600억, 정확하게 599억이었어. 빌린 돈. 빌린 돈. 그러니까 실제 599억 맞습니다. 1억짜리가 예. 44억으로 이제 튀겨지고 되고. 다시 599억을 빌려오고. 예.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 돈이 다 바뀐 게 없어졌다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거예요. 근데 없어진 거죠. 예, 1차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확인을 못한 건지 못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대목은. 이제 그 자기 자본의 그 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정말 유령과 같이 그렇죠. 서갖고 예. 어쨌든 동물원이라는 어떤 형식을 만들어가는 신화, 이것도 신화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것도 신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동물원 시행사가 이제 들여다 보면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더파크에서 3점으로다가.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건 삼정에서 삼정이라고 거론되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삼정에서 처음부터 변심이었건 처음부터 계획이었건 간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의지 또한 사라진 것이고. 삼정은 처음부터 이것을 열심히 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 동물원을 있습니다. 하는 사업체가 아닌 건설업체가. 거예요. 예. 건설업체예요.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렇죠. 네, 이런 거 안. 한 삼정이 등장하면서 500억이라는 돈을 부산은행을 통해 가지고 보조단을 만들어서 빌립니다. 네. 이제 그럼 그걸 공사비로 다 쓸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공사 누가 하냐면 삼정이 자체가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일단 건설 이익은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네. 운영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럼 부산시가 평가해서 500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수해 줄게. 예.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이 이게 문제의 발단인 거예요. 그러면 약간 계획적이었던 쪽으로 무게를 좀 싣고요. 사실 불확실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잖아요. 정책적 판단 잘못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사주겠다는 그런 부담을 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시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유인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협약을 해주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터널을 안 뚫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다리를 안 만들 것 같아서 뭐 그거랑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나머지 잔여 공사를 다 해서 동물원을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할 테니까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동물원이 현재 설계대로 준공이 되고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시에다가 매수 청구를 하면은 시가 지정하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시가 좀 매수를 해달라. 이게 허남시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어요. 본인 시장님께서 마지막 삼선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민선 3기 마지막 연임이 안 되는 그 시기에 시행된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형적인 예. 예. 아주 그 모럴 해저드의
예. 전형을 보여주는. 예. 전국적으로 이 민선 3기 때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민선 3기. 지하철도 예, 그때 착공하고 예. 그게 그 다음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점점점 예, 이런 거 같은데요. 그리고 부산시 쪽에서도 정말 이 수칙 234만을 믿었다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공약 사업이고 하면 직접 하는 게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왜 굳이 아, 그 대목. 그렇게 했을까? 예. 그렇다면 부산시는 왜 이 동물원을 500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정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조항까지 만들어서 산다고 약속을 했을까? 저희가 부산시에 그럼 이게 저 얘기 많이 했는데요. 부산시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당초 토지 부분, 지금은 토지가 더 올랐어요. 당초 토지 자체 29억만 우리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선투자됐던 선공사비를 다 우리가 인정 안 했어요. 다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실제로 들어갔던 부분은 141억 정도 보관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사 비용 자체가 그 비용 자체는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 그 내용들은 우리가 근거 자료가 있어요. 380억 정도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5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 그 사항 앞에 선행 공정에 대한 투입됐던 부분을 우리 인정 안 하더라도 그 정도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가치도 뭐 있지만 거기를 이제 찾아온 내방각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가치 자체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운영에 따른 어떤 프로세스 같은 이런 부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투입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500억 원을 굉장히 그 뭐랄까요 해명을 해주고 계세요. 시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이거 이상은 들어갔다. 그렇다면 우리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그냥 쭉 해오시던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얘기를 시가 들으시고. 잘못 지그런 판단을 얘기를 지금 그 공원과장님이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공원 운영가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여기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있을 때 아니고 15년도에 의회에서 서면 질문을 했는데 네. 삼정 더파크 조성에 대한 건설 비용과 동물 구입비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 그리고 재무 감사 보고서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답변 불가 통보입니다. 답변 불가 통보, 답변 불가 통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답변 불가 통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다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에서부터가 지금 시가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라는 의혹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지는 공원 운영 과장이 공사비 들어간 거에 대한 근거 자료 자기한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그거를 공개 안 하겠다는 자, 이거 거잖아요. 보세요. 다 이거 답변 불가 통과합니다. 답변 불가 통과. 분명히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예. 아.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의원들한테는 내줄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까지 자기가 강력하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데에는 좀 투명하지 않지만 좀 우리가 볼 때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부산시가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시가 500억 원이라는 그 금액을 정한 근거를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에서 잠깐 멈추고요. 그렇다면 그 동물원 측에 뭐 외부 회계감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안 됩니까? 사실은 이제 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물면서까지 외부 감사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던 것들이 누적되었고 네, 계속해서 내용이 거부해서 있었어요. 벌금 예, 내면서 버텨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현재 동물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지금은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있는데. 2017년에 개업을 했고 그럼 그 이전에는 부산동물원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습니까? 부산동물원은 이제 2017년에 개업했으니까 네, 네, 네. 18년 거부터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받지 않을 생각하고 거라고 있습니다. 예상하시고. 그럼 예. 그 이전에는 삼정 테마파크가 이제 그걸 받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시에서는 잘 알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알고 있겠죠. 손익이라든지. 시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당연히 알고 그러면 있겠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아마 대답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일지 아닐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예, 네. 부산시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동물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 보여주시죠. 동물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 시에서는 따로 하셨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엄격하게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감사 권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시의 사업인데 시가 감사하고 시의 사업이라고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시비가 지금 투입돼 뭐 물론 향후에 잠재적인 채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잠재적인 채무. 500억에 대한 우리가 매수요청을 하게 되면 50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잠재적인 채무는 맞긴 많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3년 뒤에 매수 조항을 넣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네, 5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500억에 산다. 앞뒤가 조금 안 맞아 보이는데요. 시중에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지금 2020년 4월 달쯤이면 우리 시가 사게 될 텐데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회계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 그걸 근거로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매수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있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매수 이제 2019년부터는 우리 인수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감정되는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평가가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런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신탁관리회사가 있고 하니까 신탁관리회사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산시도 동물원이 어떤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고 지금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검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라도 이것을 뒤엎을 수 있거나 내지는 조항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금액이라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오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체로 전부 다 이런 케이스인데요. 시가 돈은 주는데 민간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시에 돈이 들어가서 시가 인수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이라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생겼던 모든 문제처럼 미리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사후에 학방문이 되는 거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계획이 될 테고 지금이라도 투입된 그 예산들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동물원에 시설을 한다든지 뭐 사육을 하는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검증을 분명히 하고 나중에 인수를 해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쪽에 통보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좀 축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500억이라는 금액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쓰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게 근거가 있게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사무사님? 이게 우리가 절망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드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라고 하는 단체 협약서를 보면은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이제 독립적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받은 금액이 50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500억으로 사고. 그다음 500억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목은 저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감정평가의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면에서 봤던 공원시설 과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 500억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500억이 기정사실화된 금액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거 이상 땅값이 썼으니까 예, 맞아요. 썼으니까 그 금액은 줘야 그렇죠. 된다라는 논리. 29억은 땅값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공사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썼더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제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역사적 원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의 공사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동물원의 현재 가치가 500억이냐, 300억이냐, 200억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살 정확하게 가치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 자체가 사실은 현재 가치를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그 논지로 보면 자기들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들어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 굉장히 거죠. 좀 대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네. 정말로 그게 부산시 입장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삼성기업이 시공자고 네. 또 이 사람이 사업자예요. 건설업체가 사업자이면서도 시공자니까 자기 공사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책정해서 돈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정을 또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앞뒤가 안 맞는 그거 이야기죠. 이상한 거죠. 아니, 뭐 예. 1,000억을 썼더라도 지금 가치가 50억이면 50억인 거죠. 그렇죠. 예. 직접 들어간 돈이 500억이니까 그거를 인정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부산시가 그거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말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 업체 하정을 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걸 이쪽에서 그걸 이제 대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의 문제는 앞서 우리가 1, 2주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처럼 감정평가 또한 맞춰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좀 속된 표현입니다. 아니 그걸 뭐 풀로 잡아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걸 어떻게 풀로 다 잡아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죠. 답답함이 저도 있는데 부산 시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오죽하게나 생각이 들고요. 1부부터 민자도로 얘기, 또 2부의 버스 준공영제, 오늘 3부 동물원 얘기 쭉 보면서 일맥상통하게 뭔가 흐르는 게 뭐냐면 다 다른 예산안인데도 뭔가 비슷한 게요. 이런 겁니다. 협약서, 조례 같은 것의 유무 내지는 내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뭐 그렇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 굵은 선이 흘러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조례 얘기 나오면 이상하게 또 의원님 쳐다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하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또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시가 참 시의회의 이 보고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4월에 예수를 전제로 3년 연장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후반기에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동의안을 받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의회는 사후 보고를 하고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번에. 앞뒤가 지금 맞지를 않는 네, 거예요. 그렇죠. 2017년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만든다는 게 아니라 가칭입니다. 가칭. 부산광역시 예산 외 의무 부담. 이제 아까 말한 매수 청구 예산 외 의무 부담입니다. 예산 외 의무 부담이 권리 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좋은 의견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원의 근거와 동시에 절차를 규정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대부분 뭐 행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급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안보에 관련된 게 아닌 이상은 그 급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불효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당장 꼭 그렇게 급하게 많은 논의와 많은 사람의 의견을 포함을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많이 두고 하는 게 옳다고 사소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고민하냐면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면 부산시가 과연 이거 동물원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진짜 이거에 대한 지금 깊은 고민을 사실은 우리 의회도 하고 있고 사실은 시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짚고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500억을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구멍은 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감정평가죠. 현재 가치로 예.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잘 그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감시 속에서 또 그리고 의회의 감시 속에서 이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사실 3회 우리 빅벙커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해봐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확정을 지어놓고 실망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분명히 제 네. 표현입니다만은 구멍은 네,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자, 11월 10일에 시의회로 내년 부산시 예산이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네. 예. 네, 시민의 내려옵니다. 세금이 네. 오늘 뭐
3회째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만 정말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의원님이 잘 지켜봐 주시리라 믿고요. 해주실 거죠? 잘 지켜봐야겠죠. 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민의의 또 이 전당인 또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고 당연히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시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지금 봐요. 이거. 그래서 정말 알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 3회 동안 다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예산감시단 네 분이 숙제 풀어놓고 마지막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어려운 예산 쉽게 보는 방법. 저는 이제 세 가지거든요. 투명성, 책임성, 시민 참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접근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뭐 정치적 책임이나 구상권 청구나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동원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참여의 문제, 1%의 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민들이 어렵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넘어가려면 그런 좀 참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팁 하나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 시계열 분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왜 중공영제 관련해서 지나치게 부산이 많다. 이게 시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과거부터 현재가 굉장히 추세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동시에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단가도 높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접근을 하고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재미있게 예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진작 얘기해 네, 주세요. 뭐냐면 이제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관별 감사 결과 보고가 있어요. 그걸 딱 클릭하셔서 부산광역시라든지 그다음에 관심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구 그걸 이제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면 그 구에서 감사를 받았던 중요한 지적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딱 보시면 아 정말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이 숫자들이지만 사실은 이 뒤에 이런 흑막이 있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고 예산서에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이제 또 편하게 이제 예산에 친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꾸 들여다본다면 그런 것들은 점점 그렇죠. 사라져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감시, 견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조금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좀 부지런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1편의 그 민자도로 얘기부터 2부 버스 준공영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동물원 얘기까지 정말 알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이 정말 배우게 된 것 같고 저 또한 괜히 인천광역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게 되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 줄 평 계속 생각하셨죠? 야, 근데 원고가 디비지네요. 그냥 소감 한마디씩만 하면 된다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더 알차게 공부를 해서 더 해야겠구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계기가 돼서 아마 다른 시도에도 좀 이런 프로들도 좀 자주 있게 되면 그것들이 모이면은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좀 힘들었지만 3주 동안 저희가 3개 시도 정도만 더 같이 하시죠. 세무사님 오늘 전문가들이 이게 시 예산에 혹은 뭐 구청 예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자질과 능력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맙게도 얻게 된 은혜잖아요. 네. 그런 자질이나 능력을 좀 더 정의롭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활동해오면서 느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보면 지속성이라고 지속 반복.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요. 부산시에 바라고 싶은 거는 변화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거의 처음 변화가 된 건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정신병자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일단 변하면 제가 볼 땐 뭔가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소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숫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부산시 예산이 이제 더 이상은 허투루 새지 않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라면서 또 인천광역 시민이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인사를 여기서 드립니다. 네 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